63세 대기업 과장, 은퇴 후 매일 낮술 1년 만에 무너진 충격의 인생. 퇴직하면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은퇴를 그렇게만 생각하죠. 평생 고생했으니 이젠 느긋하게. 아침에 늦잠도 자고 낮엔 TV 보면서 밤엔 유튜브나 좀 보다 자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좀 쉬자고 시작한 하루가 어느새 매일 똑같이 반복되고 몸은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쓸쓸하고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63세에 은퇴한 대기업 과장 박모 씨도 그랬습니다. 퇴직하자마자 너무 좋았대요. 매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여유롭게 산책하고 동네 사람들과 막걸리 한 잔. 그렇게 한두 달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그게 1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의 진짜 무서움. 박 과장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이상하게 몸이 계속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 누가 연락 와도 귀찮더라고요. 예전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는데 점점 세상과 멀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거든요. 우리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일이 나를 붙잡아주는 줄은 몰랐던 거죠.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절대 놀기만 해선 안 됩니다. 뭔가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사례 1. 61세 공무원, 은퇴 6개월 만에 병원 신세 돌다가 망가진 몸과 마음. 20년 넘게 구청에서 근무했던 김 선생님은 퇴직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쉬어야지. TV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고생 끝이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더니 병원에서 근육소실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단도 오르기 힘들 정도였대요. 이유는 운동 부족과 활동 저하였습니다. 매일 누워 지내며 근육이 빠지고 정신도 점점 침체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재활치료 받고 이후엔 동네 작은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삶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루에 이 시간만 외출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줄 몰랐어요. 사례 2. 60세 자영업자, 폐업 후 아무것도 안 하다 우울증까지.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했던 이 사장님. 가게 문 닫을 땐 시원섭섭했다네요.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 했죠. 그런데 막상 문을 닫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고 너무 심심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등산도 가고 친구들도 만났지만 점점 만나줄 친구도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정신과에서 은퇴 우울증이라는 진단까지 받았어요. 지금은 동네 작은 공동체 모임에서 무료로 요리 수업을 열고 계십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순간 다시 내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례 3. 63세 전직 대기업 과장, 유튜브 시작으로 다시 살아나다. 앞서 말한 박 과장님 이야기입니다. 낮술에 빠지고 하루 종일 빈둥대며 살던 그분. 아내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스마트폰도 잘 못 다뤘는데 퇴직 후 남자의 일상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매일 산책하면서 느낀 점, 읽은 책 이야기, 커피 한 잔 나누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명도 안 보던 영상이 어느 날 1만 조회수를 찍더랍니다.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 나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놀지 말고 뭘 해야 하는 겁니다. 놀라는 말은 휴식이 아니라 방치가 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근육이 빠지고 생각도 멈추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돈을 벌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보세요. 자원봉사, 동네 모임, 취미활동, 유튜브, 텃밭 가꾸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중요한 건 매일 일어날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63세 박 과장님의 낮술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경고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 시작이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끝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은퇴 후 하루, 지금부터라도 작은 일 하나로 다시 채워보세요. 그게 건강한 인생 2막의 시작입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일 없이 사는 삶, 그게 진짜 위험합니다. 직업 정신건강 전문가이자 고령사회정책 연구자로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상담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선생님, 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할 게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직 전에는 이제 드디어 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컸지만 막상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 허무감, 심지어는 정체성 혼란까지 겪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스트레스도 끝이다 하라는 생각. 하지만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 뇌와 몸을 망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21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지 능력은 평균보다 30% 이상 빠르게 저하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는 쓸수록 활성화되고 안 쓰면 퇴화되기 때문이죠. 특히 60대 이후 전두엽 기능 계획, 판단, 동기는 계속 자극해줘야 유지됩니다. 신체적으로도 단 2주간 누워만 있어도 근육량은 급속히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낙상, 골절, 당뇨, 우울증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노화의 가속화입니다. 정체성 상실은 우울증을 부릅니다. 정신의학적으로도 은퇴 후 우울감의 원인 중 하나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는 대부분 직업으로 표현됩니다. 무슨 일 하세요? 라는 질문이 우리 사회에 너무 당연한 이유죠. 그런데 은퇴 후 이 질문 앞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특히 남성 은퇴자의 경우 이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삶 전체를 회사에 바쳐온 분일수록 나라는 존재가 회사 밖에 없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사회적 관계, 자기 효능감,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권하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소개합니다. 1.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세요. 작은 모임, 봉사, 동호회. 사회적 고립은 사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작은 모임이라도 만들어 보세요. 예. 매주 월요일마다 친구들과 산책 모임, 동네 도서관 자원봉사, 작은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심심풀이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활력을 되찾는 핵심 도구입니다. 2.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직장에서 맡은 일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차례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블로그에 글쓰기, 유튜브 채널 운영, 텃밭 가꾸기 프로젝트, 고장난 가전제품 고치기. 심리학적으로도 작은 성취의 반복은 자존감 회복에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뭔가 해냈다는 기분은 하루의 질을 바꾸죠. 3. 건강한 루틴을 설정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뇌와 몸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특히 아침 기상시간, 식사, 운동, 외출, 취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실제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따르면 단 4주간의 루틴 정착만으로 60대 참가자들의 활력 점수가 평균 37% 향상됐습니다. 그중 가장 효과가 컸던 건 일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였습니다. 결론 놀면 늙고 움직이면 산다. 63세 박 과장님처럼 그냥 하루만 쉴까? 로 시작된 은퇴 후 삶이 어느새 내가 뭐하고 살지? 로 바뀌는 건 정말 흔한 일이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변화를 얼마나 빨리 자각하느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삶은 여전히 길고 60세 이후가 진짜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